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바이오팜이 블록버스터의 첫 번째 관문이 뭐냐라고 했을 땐 적응증의 확대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를 적응증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이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고, 뭐 나라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영역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확장된 영역, 이런 것들.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좀 해결이 돼야지 어떻게 된다? 블록버스터라는 이 단어를 좀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미국 식품의약품, 그러니까 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 무려 487개예요. 연간 매출이 1조 4천억을 넘는 블록버스터 19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거기서 이들 중에 매출이 7조 정도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무려 42개고요. 일단은 뭐 10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것이 17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역을 넓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수의 적응증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014년 이후에 출시됐던 가장 높은 매출 잠재력을 가졌던 20개의 약물 중에 절반이 FDA로부터 3개 이상의 적응증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이 중 7개 품목은 5개 이상의 적응증을 허가를 받았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증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게 면역 항암제 이거거든요. 글로벌 매출이 무려 35조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트루다의 약 20개 암종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최다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좀 확장이 돼야 돼. 영역이 좀 확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은 키트루다가 무려 20개의 질병에 적응이 된다는 얘기거든.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옵디보도 11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뇌전증 치료제인 세로마메이트 역시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 더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뇌전증 환자 부분 발작 치료제 판매 중인데 타켓을 늘리기 위해서 연구가 좀 막바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소년, 그 다음에 소아, 전신 발작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아 청소년 부분 발작에 대한 치료 효과도 확인 중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만이라도 통과가 되면은 영역이 그나마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종료가 될 예정인데 지금 며칠 남질 않았어요. 내년이면 적응증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뇌전증 치료제 처방수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분 발작입니다. 그래서 전체 뇌전증 치료제 처방수 기준 부분 발작 비중의 환자가 무려 60% 정도가 되고요. 이를 이제 나이로 구분했을 때 성인이 53, 청소년, 소아가 7%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발작 비중, 소아, 청소년, 그 다음에 이런 성인까지 하면 27% 정도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엑스코프리가 성공적인 임상을 마치고요. 적응증을 추가한다면 전체 뇌전증 치료제 처방수 기존 타켓으로 무려 53에서 87%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2027년, 2028년 정도 되면 매출액이 한 1조 정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 1조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뭔가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는 아니죠. 이미 487개 중 연간 매출 1조 원 정도를 넘는 것이 19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서야 겨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거나 여기까지 들어가려면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SK바이오팜이 갖고 있는 세노마메이트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고 영역을 넓혀 나갈 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저점이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양봉 요거 하나거든요. 요 하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여기 이 파란색 선까지 오면 2분의 1 정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한 15만원 정도까지는 좀 천천히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구간 라인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가 주식도 발목을 잡고 있고 국민들의 삶도 발목을 잡고 있고 한국 경제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뭐 탄핵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좀 둘이 껴안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민생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정치인들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그들은 이런 거 관심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참 그래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시장이 얘가 이 저점 라인을 이렇게 깨고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여기 라인에서 조정은 받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든 아니면 윤석열 뭐 재판이든 간에 결국은 이들의 이 리스크는 뭐가 있는 거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지언정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기간으로 조정이 받으면은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런 리스크가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정리해두는 것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 공식 채널에 올라오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다 같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쉽게 여러분들 적응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 입장을 쓰는 방법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